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투자를 망설일 시기는 아닙니다. 캔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200일선을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고 단기 이평도 200일선과의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부터 200일선 저항까지는 1차적인 투자 기간, 그리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제 이번 주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을 갭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고점 라인까지 도전하는 흐름을 포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봉으로 살펴보더라도 지금 주봉 기준으로 20주선을 돌파를 한 모습까지 포착이 된 상황이어서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상방 전환에 초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이나 지수에 따라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기울기로 V자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파동상으로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없었고, 혹은 개별적인 종목들처럼 어느 정도 평행한 구간을 거치면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V자 반등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단기적인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 에너지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이유로 저 같은 경우에 200일선 아래쪽에서는 5일선 이탈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5일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1차적으로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핵심은 얼마나 많은 대기 자금이 투입이 되는가입니다.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래쪽에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의 수익 실현 매물을 얼마나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시장의 대기 자금이 적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 기관 같은 경우에도 버크셔 해서웨이만 하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기관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이 생기는 시점은 이후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밀어 올릴 만한 타이밍이 잡혔다는 것이고, 이 구간을 짧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V자 반등으로 올려놓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에너지가 좀 꺾이는 시점에서는 다시 공매도로 돈을 버는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마냥 상승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관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하단부에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시장이 만약에 단기 평을 이탈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딛고 가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틀 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돌파가 나온 이상, 그리고 선물 기준으로도 포착이 됐던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진입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진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섹터와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지금 V자 반등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 반도체 섹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반도체가 이격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주요 지수들이 함께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도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원지수인 나스닥이나 S&P 500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자, 2차적으로는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이 단기적인 에너지가 꺾이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격대를 예측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추세를 보면서 그 추세가 꺾이는 시점까지는 보유한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 선행하는 지수로 독일 주가 지수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을 만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독일과 유사하게 나스닥 역시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V자 반등의 구간, 지금은 이 정도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구간 자체를 아예 놓친다는 것은 손해일 수가 있어서 주요한 라인을 돌파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개별 주식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단기 이평이 200일선까지 돌파를 했고 주요한 매물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인 추세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초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주선 역시도 올라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물들은 지금 거의 다 양전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자, 이 부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겠죠. 심리상으로 지금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1파동만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2파동은 전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점 부분에서의 오래 머무른 것이 아니라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면 유사한 상황이에요. 자, 20주선을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왔고 일간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완만한 구간으로 매물대를 흡수했기 때문에 정배열이 잡혀있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자, 매도 타이밍을 잡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매도를 해야겠지만 정배열로 완연하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잡혀 있어서 보유 전략으로 쭉 밀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약한 이유라고 한다면 위쪽 매물이 테슬라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결국 매물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3일 동안의 상승세가 아이온큐가 가장 약하고 테슬라와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나온 이유는 결국 매물대가 상방에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렸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쓰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솔직하게 말하면 자, AI 섹터에서 특히나 라는 B2B라던가 아니면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도 두 가지 이슈를 다 가져가는 섹터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AI 섹터에서 주도를 하는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를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위치 자체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즉 내가 100이라는 자금을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땐 50% 정도의 매수 구간을 잡아주신다면 향후에 충분히 재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남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 에코프로라던가 최근에 한화, 방산 관련주들과 같은 그러한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팔란티어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팔란티어를 절대 소홀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AI에서도 보안이라는 섹터와 그리고 B2B라는 섹터, 그러니까 국가와도 많이 하지만 이제 B2B까지도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장기적인 보유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정배열을 회복을 한 상황에서 상승을 하는 초입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매수와 보유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구간에서 청산 전략 혹은 매도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가격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추세로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추가적인 상승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매수 말씀을 드린 이후에 특정 섹터에 진입을 해서
한 30% 정도의 빠른 수익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섹터와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마인드를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결국 남들보다 느리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섹터와 종목 그리고 매도 시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멤버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